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18개 대학에서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 선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친명과 친청의 충돌, 속도도 빠르고 강도도 셉니다. 긴박했던 하루와 속내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점검하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위원장, 총체적 부실 선거였다며 매일 회의를 열겠다.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열흘짜리 셀프 조사로 가능하겠냐 비판이 거센데 첫 회의마저도 지각 시작했습니다. 서수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회의장 안으로 속속 들어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들. 당초 오후 3시 10분에 시작해야 했지만 이미 1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시간이 20분이 넘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겠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했지만 회의 첫날부터 지각 출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무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진상규명위 운영기간은 단 열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적발, 시스템 개혁까지 공언했지만 짧은 기간과 셀프 조사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회의적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재고 부정행위 걸린 학생이 직접 채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등 정당한 견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독립성 핑계만 대며 성역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독립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정권 침해 규탄 시국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대학 이 총학생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고려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민 기자,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국선언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국 16개 대학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충북대와 서울과기대 총학생회도 참석하면서 시국선언 참여대학은 18곳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고려대 민주광장에서도 오후 6시부터 시국선언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까지 선관위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제창이 이어졌고 지금은 저렇게 단상 위에 학생들이 한 명씩 올라 자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곳 고려대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물론 충북대와 전북대, 부산대 등까지 충청, 호남, 영남까지 총 8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참했습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에선 바닥에 학교 점퍼를 깔아두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선관위 구조 개혁,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 시국선언 발표 집회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학생증이 없는 외부인 출입은 막고 정당 관련 물품의 반입도 차단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던 그 송파구 잠실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그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1,900매를 담아뒀던 보관함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럼 그 보관함은 어디로 간 걸까요? 김다정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로 법원 판사와 직원,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들어갑니다. 증거 보전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은 파란색 상자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비추는 CCTV 등을 확보하려고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나온 겁니다. 하지만 투표소에 들어간 지 약 30분 만에 법원 관계자들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인쇄 매수 1,900매라고 표기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발견한 것들 있으신가요? 앞서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없었습니다. 이미 다 치우고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고요.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투표용지 상자는 담당 지역 선관위가 회수해서 정리하거나 보안 폐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투표용지 상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추후 선관위 등에 물어 투표 상자 등의 소재지가 확인되면 다시 검증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 시민들의 송파구 개표소 봉쇄 농성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 안엔 체육단체 사무실들이 있는데요. 서류 등을 갖고 나오겠다며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안에 있는 투표함, 투표용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 충돌도 우려가 됩니다. 김선범 기자입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송파구 개표소 출입구 앞에 몰려든 시민들. 안으로 들어가려는 체육단체 직원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막습니다. 설득해보려는 체육단체 직원들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며 바닥에 물도 뿌립니다. 이쪽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이 개표소로 들어가서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들여보내주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금세 반대 주장에 부딪힙니다. 국민주권이 침해돼서 그런 거지 체육계의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금 한참 잘못했어요. 따로 얘기를 안 합니다. 모두가요? 아니요. 모두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출입구로 들어갈 길을 알아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옆에도 한번 갔다 와보세요. 다 둘러보세요. 시민대표의 내부 동행이나 반출 물품 검사 등을 조건으로 경찰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출 물품과 자료를 모두 촬영하겠다는 일부 시민들 요구에 체육단체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겁니다. 체육단체들은 체육관 봉쇄로 직원 급여 지급이나 세금 납부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하소연합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업무 터전을 빼앗긴 입주단체가 핸드볼, 당구, 펜싱 등 12개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개표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경찰 비공식 추산 1,200명 수준. 체육단체가 내일 재차 진입을 예고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개표소 봉쇄 현장에 배치된 이 경찰관들을 향한 일부 시민들의 도 넘은 조롱도 논란입니다. 시위 참여자들에게 에어싸인 채 중국 공안이라는 조롱과 폭언을 당한 경찰관이 참담하다며 내부망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길바닥에 쪼그려 앉은 경찰관을 에워싼 시민들. 왜 아무도 안 연락이 왔어요?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 아니냐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세요? 어디래요? 말 좀 하시다가 이제 무관 소행 들어갔어요? 송파구 개표소 봉쇄 농성 참여자들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상황은 수시로 벌어집니다.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 SNS에 확산된 경찰관은 개표소 안전 유지를 맡은 경찰 기동단 간부 김모 경정. 경찰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에 있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다며 앞으로 시위 양상은 경찰이 어디까지 용인해 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김경정 가족은 조롱 영상을 올리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왜냐면 얼굴이 너무 박제돼서. 경찰은 현장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혜입니다. 네, 궁금합니다. 대체 선관위는 왜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 그러니까 50%만 인쇄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을까요? 이 50% 하한선, 기준은 뭐였을까요? 저희 취재 결과 선관위는 TF까지 꾸려 2달간 운영했지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리라는 예측도 없이 50%로 줄여버렸습니다. 해보니 투표용지가 많이 남더라는 용역 보고서, 그게 근거였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60% 정도 인쇄했는데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음.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 발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이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해 7월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을 위한 TF를 발족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할지 그 수를 산정하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시군 선관위 소속 직원 11명이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과천청사에 상주하며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 운영 후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오르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난 상황. 선관위 관계자는 50%로 낮출 때 투표율 예측을 얼마로 했는지 묻자 유권자 의식조사 외에 우리가 산출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유권자 의식조사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78%에 이르렀지만 50%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투표용지를 유권자 절반만 찍어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내려갔는데도 유권자 100%에 맞게 인쇄한 곳 전국에 딱 한 지역 있었습니다. 인천 옹진군 선관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유권자가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상식 아닐지요.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인천 옹진군의 임시투표소로 운영됐던 세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줄 많이 서 계신 분 없고 용지도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송파에 사는 처제가 그날 자기네 지역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이유 투표용지를 18,000여 명 유권자 수에 맞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한 장이라도 모자란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저희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100% 다 공급을 해야 사전 투표율이 높든 안 높든 좀 완벽하게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전 계장은 유권자가 100% 다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 전제하에 100% 인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00% 준비한 곳은 전국에서 인천 옹진군뿐. 전체 시군구 97%가 유권자의 70% 이하 분량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습니다. 60% 이하로 준비한 곳도 131곳이나 됐고 그중 91곳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